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식상하다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식상하다는 낱말을 사전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식상하다의 본래의 뜻은 뭐고, 현재 주로 쓰이는 뜻이 무엇이고, 또 식과 상과 관련된 낱말들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식상은 밥식자예요. 그렇죠? 밥식이다. 상은 이제 상처다, 이렇게 되죠. 밥식자는 밥그릇을 얘기한다. 위에 이렇게 밥그릇의 뚜껑이다. 그리고 밥이 이렇게 수복이 사이에 있다. 그래서 밥그릇의 모양이다. 그래서 밥 먹는다. 그런 뜻으로 쓰인다. 상은 상처죠. 네, 상처는 이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래서 사람인이 들어갔다. 일부분에 있는 글자가 화살 시자가 줄은 것이다. 화살 시에 이렇게 윗부분에 있는 것, 그렇죠? 화살 시에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온 것이다. 아랫부분은 생략이 된 것이다. 그리고 볕양자다, 이렇게 되죠. 볕양은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친다. 그러면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런 의미로 상처다, 다친다,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을 보니 글자 그대로 뜻이 원래 기본 뜻이다. 음식을 잘못 먹어, 식을 잘못해서 상처를 입었다, 일어나는 병이다. 그렇죠? 그것을 식상이라고 한다. 근데 요즘은 막 이런 의미로는 잘 안 쓴다. 그렇죠? 한의학 용어로 보면 소화불량으로 복통이나 배가 아프거나 토사 등이 일어나는 병이다. 그렇죠? 소화불량. 그래서 먹어서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죠. 토사다. 토는 토한다는 뜻이죠. 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토하사 해서 위로는 토하고 입으로 토하는 것이죠. 아래로는 설사를 한다. 그것은 토사죠.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식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쓰기로는 막 식중독 같은 것이다. 먹어서 탈난 것이다. 그렇죠? 또 식체라고도 한다. 식체. 체한다. 음식이 먹어서 내려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체라는 것이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먹은 것이 가슴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식체라고 한다. 그것이 식상의 이제 기본 뜻이다. 근데 이것이 좀 변해서, 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주 많이 먹으면 물린다. 그렇죠? 물려서 이제 더 보기도 싫어진다. 그것이다. 같은 음식이 되풀이 되어 물리거나 질린다.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질린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변한다. 뜻이 식상. 그리고 그것이 또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음식을 넘어서 질리는 것인데 또 다른 것도 이제 발전해가지고 어떤 사물이 계속 되풀이 돼서 물리거나 질리는 것을 식상으로 한다. 말이 이렇게 이제 뜻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침마다 되풀이 되는 김 부장의 잔소리는 이제 식상이 되어버렸다. 질린다. 그럴 때 이제 식상이 쓴다. 사실 한자 그대로 살펴보면 뜻이 좀 쉽고 유추하기도 쉽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글자와 관련된 낱말을 몇 개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밥식자다, 또 먹는다, 먹을 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먹이라는 뜻으로 사라고도 쓰인다. 사. 거식증. 그는 거부한다는 뜻이죠. 거부. 안 먹겠다. 먹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거식증이라 한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아마 신경성 식욕부진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좀 상대되는 말로는 폭식이다. 폭식증이다. 결식이다. 결은 빠진다. 그렇죠? 결식, 식사를 못한다. 과식이다. 식사가 과는 지나간다. 도가 지나친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이다. 단사라고 할 때는 사로 읽는다. 그렇죠? 단사표음 할 때, 이 단은 이제 대로 만든 소쿠리를 얘기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시락이다. 도시락 밥 할 때 단사. 그렇죠? 네. 부식이다. 부는 버금이에요. 그렇죠? 주식의 반대말이다. 주식. 주식에 창거리 같은 것을 주로 부식을 한다. 식겁이다. 겁을 먹는다. 겁 잡아 먹는 것. 식겁한다.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말이다. 식솔이다. 먹여 살리는, 거느리는 사람. 식구. 그렇죠? 를 식솔이라고도 한다. 가솔이라고도 하죠. 집가짜 써서 가솔도 식구다. 시기. 이는 먹이를 얘기한다. 시기. 시기요법 할 때, 그렇죠? 잠시간다. 누에가 뽕잎을 끝에서 보면 또 조금씩 먹어 해치워 들어오는 것을 잠식이라 한다. 며칠 전도 나왔죠? 초잠식지라고 할 때 잠식이다. 포식은, 포는 가득 찼다. 포만 가득 찼다. 가득 차도록 먹는 것이 포식이다. 식언이다. 말을 먹어버린다. 말을 먹는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죠. 무위도식, 무위 하는 일 없이
위는 이제 한다는 뜻이죠. 하는 일 없이 헛되게, 여기는 돈은 헛되게, 먹기만 한다.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하는 것을 무의도식이라고 한다. 식경이다. 경, 이것은, 밥을 먹는 짧은 시간을 식경이라고 한다. 한식경, 두식경, 그렇죠? 예. 식소 4번이다. 먹을 것은 적고, 먹는 것은 적게 하고, 일은 번거롭다. 일은 많다. 근데 식소 4번이다. 식소 4번에 대해서는 토요일 날 또 사자성어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다가 밥식자가 들어간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채롭다 싶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가면 식사동이 있다. 식사동. 절사자 넣었다. 절사자. 식사. 절에서 누군가 밥을 먹여줬다. 누구냐? 옛날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삼척으로 귀향을 갔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또는 도망을 와서 일산까지 왔는데 여기에 절에 있던 성녀들이 밥을 먹여줬다 해서 식사동이다. 한자로는 이렇게 된다.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 식만동이 있다. 부산 강서구에. 이것은 가득 찰 만자다. 네. 이것은 보면 어떤 넓은 평야가 있어가지고 아마 김해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밥그릇이 가득 찬다 해서 식만이다. 경기도 파주에 가면 적성면에 식현리가 있다. 고개를 뜻하죠. 이것은 왜 그런지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고개현이다. 충남 아산 은복면에 의식리가 있다. 여기도 아마 살기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고 먹는 것이 풍족하다. 그래서 의식리다. 구미 고아읍에 가면 다식리가 있다. 마늘 다짜다. 여기에 보면 아마 이 동네에 큰 연못이 있어가지고 그 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밥을 지어서 그 고을에 원님이 가끔씩 올 때마다 연밥을 해드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을의 원님이 많이 먹었다. 그래서 다식리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장수에 가면, 전북 장수에 가면 식천리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정확한 유래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내가 할 때 밥내라는 것이 한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북 부안에 가면 위도면에 식도라는 섬이름이 있다. 섬이름이 식도다. 네. 여기 보면 위도라는 게 있다. 위라는 것이 고슴도치다. 고슴도치 모양으로 생긴 좀 큰 섬 위도가 있는데 그 앞에 고슴도치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먹는 형상의 모양으로 섬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것이 식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익산에 국가식품로 아마 무슨 글쎄요 음식과 관련된 산업단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흥에 가면 또 청정식품단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좀 이채롭다 싶었습니다. 네. 상자는 이제 상처다 다친다 이렇게 되겠죠. 감상이다. 우리가 감상적 이렇죠. 느낌이 다쳤다. 우리가 상당히 감상적이다 사람이. 그렇죠. 느낌이 다쳤다. 느낌이다. 하찮은 일에도 쓸쓸하고 조그만 것에도 쓸쓸하고 또 슬퍼져서 마음이 상한다. 감은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과 관련된 것이다. 마음이 상한다. 그렇죠. 그런 마음. 그래서 그걸 감상이라고 한다. 마음이 잘 다친다. 감상에 젖었다. 조금만 해도 뭔가 슬픈 생각이 들고 막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 예를 들면 감상주의다. 우리가 센티멘탈리즘 할 때 흔히 얘기하는 감상에 젖는다. 센치해진다. 센치해진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일본식 발음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센티멘탈을 일본식으로는 센치멘탈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왔는데 우리말로는 센티해진다. 그랬죠. 그것이 맞다. 그때 감상이다. 감정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낙상은 이제 떨어져서 다친 상처, 부상은 낙상이다. 동상, 얼은 상처다. 얼었다. 그렇죠. 부상을 당했다. 부는 짊어졌다는 뜻이에요. 상처를 입었다는 그런 뜻이다. 부상이. 상심은 마음이 상했다. 상심이 크십니다. 할 때 감상과 조금 비슷하진 않습니다만 용도는 다릅니다만 이렇게 느낌의 장소는 마음이다. 그렇죠. 상이군경, 상이용사 이도 상처를 뜻한다. 상흔이다. 흔은 흔적을 얘기합니다. 흔적. 상처가 난 흔적이 상흔이다.
자상이다. 스스로 상처를 입힌다. 자상. 자해한다 하와 똑같은 말이다. 자해. 여기에 자상은 자는 찌른다. 찔러서 생긴 상처, 베어서 생긴 상처를 자상이라 한다. 네. 중상은 아주 많이 다쳤을 때 중상이라 한다. 조금 덜 다친 것은 뭐냐 하면 경상이라고 한다. 그렇죠? 경상이라 할 때는 가벼울 경자를 쓰죠? 가벼울 경자. 네, 이렇게 쓴다. 근데 흔히 중상과 반대말로 가운데 중으로 해서 중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에 중상은 중도 상한다는 뜻이에요. 해친다는 뜻이고 상도 상한다, 해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중상을 한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중상, 중상모략 할 때 이 중은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속에 상처를 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중 자체가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뭔가 찔러서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찔러 들어가는 것이 중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자를 꼭 배워야 한다는 게 저는 생각하기에 이런 글자 중상모략, 중상은 상당히 쉬운 글자인데 여기에서 중은 상과 같은 뜻이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다. 남 속에 이렇게 화살이 박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중상이다. 그렇게 되죠. 모략 할 때는 이제 다 뭔가 꾸미는 계략을 얘기한다. 네. 그리고 이제 창상이다. 창. 이것은 창조할 때 비롯할 창이에요. 이것은 창이나 칼이나 총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배인 상처 같은 그런 것을 창상이라고 한다. 그렇다 창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창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거든요. 이것이 이제 찌르는 창이에요. 찌르는 창을 뜻하는 글자가 아니에요. 찌르는 창에 상처를 입으면 창상이라 하는데 그때 창은 이렇게 쓴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치명상, 치는 이른다는 뜻이에요. 도달한다. 목숨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상이다. 굉장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깊은 상처를 치명상이라고 한다. 치명. 파상풍, 예, 파도 뭔가 뜯어졌다, 깨어졌다, 상처가 났다 그런 얘기죠. 그 파상에 로 인해서 생기는 병을 파상풍이라고 한다. 타박상, 타는 친다, 박도 친다 이렇게 얻어맞은 상처다. 타박상. 찰과상, 찰은 이제 비빈다, 그렇죠? 비비고 지나가면서 생기는 상처가 찰과상이다 이렇게 되죠. 네, 오늘 식상이라는 낱말은 한중일 같은 글자를 쓴다. 중국의 간체자는 이게 식상이 아니라 상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식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두 글자를 바꾸어서 상식이다 이렇게 해서 상자가 많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식상, 그렇죠? 식상, 감상적이다 할 때 어떤 감정이 쉽게 상처를 받는다. 막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감상적이다, 센티멘탈하다 할 때 쓴다. 중상의 중은 이것도 상처를 입힌다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